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에 실시된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빛의 속도로 풀었는데요. 어떻게 빛의 속도를 풀었냐면 여기 배경 여지식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 개념화되지 않는 경험은 자, 낫이잖아요. 자, 증거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낱낱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화되면 증거가 되고 배경요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배경요식을 바탕으로 개념화됐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서 5번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만,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실전에서 것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풀었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부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학술, 그러니까 학문 분야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에서 논문을 쓸 때 선행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이게 없으면 논문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학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또 혹은 이 학문 세계에서는 이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내 주장의 근거, 내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려면 반드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자기 주장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타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증거라는 것은 또 증거가 아닌 거, 이것의 중요성이 학문 분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학문 분야, 아카데믹 분야에서 봤을 때 증거가 된다. 즉 이것이 사실이 된다. 그렇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주장, 그냥 주관적인 생각, 주장에 불과한 것. 여기는 사실에 가까운 것, 진리에 가까운 것의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내과 의사고요.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제 나하고 이렇게 미로 표현을 했죠. 자, 케이토고라, 여기서 말하는 케이토고라이즈의 뜻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토고라이즈라는 것은 범주화된 거지 않습니까? 범주화됐다는 것은 개념화됐다는 거예요. 개념화됐다는 것은 분리가 됐다는 거고, 이 분리가 됐다는 것은 이 케이토고리에서 칸트가 말하는 12개의 케이토고리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짝 터치를 조금 빠른 속도로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칸트가 이 세상을 12개의 케이토고리 범주로 분류를 했어요. 명제를 그러니까 글을 쉽게 얘기하면 글을 12개로 나눴어요. 이 명제를. 자, 그리고 unconceptual하고 이렇게 이 경험이 있는 거죠.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과 이 케이토고리된 이러한 관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관찰 실험이 되는 거죠. 자, categories, 백그라운드 지식, 이게 이제 배경 지식,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또 반대 개념은 sensory stimuli. 이 sensory stimul이는 뭐냐면 바깥에 있던 눈으로라든지 뭐 귀라든지 예를 들어서 feel, 그러니까 촉감이라든지 터치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sensory 정보를 자 low로 보는 거죠. low 데이터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 low observation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이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cognitive psychology.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살짝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epistemology. 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 인식론인데요. 인식론이란 게 뭐냐? 이제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아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 지식의 암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관찰한 것들이 이 글에서는 관찰하는 것들이 증거로 되냐, 해석이 되냐, 뭘 위해서? 믿음, 사실이 가깝죠. 그 다음에 가설, 주장이나 가설, 믿음에 대해서 증거가 돼.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것으로 관찰이 이렇게 되는 것에 관한 인식론에 관한 글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글이고요. 이걸 대충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epistemology가 그 다음에 constructionism, 이 구성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 강조하냐? 주관성이 있다. 뭐에? 증거에도 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에도 주관성이. 우리가 사람이 보는 모든 증거, 사람이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그 개인의,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prior. 이거 사전지식에 달려있다. 사전지식. 사전지식. 이걸 조금 더 넓히면 누군가가 연구했던 선행연구라는 이거죠. 또 선행연구가 좀 더 강해지면 뭐가 돼?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사전지식, 개인의 사전지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지 마는지는. 그 다음에 이 캐이터고리, 범주화하는 거, 개념화하는 거, 인식적으로 개념화하는 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개념화시키고 또 바뀌고 또 개념화시키고, 그래서 falsification, 오류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해석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실을 이 스티뮬, 이 로우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센서리 스티뮬리가 바로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구조죠.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배경지식의 역할이 뭐냐. 자, 여기 이 글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 증거라는 것은 이 맥락 의존적이라는 것이고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자, 관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지식,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이 observation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 의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자, 보세요. empirical. 이게 뭐예요? 경험주의 과학이죠. 경험주의 과학에서, 이제 경험주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만 따지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증주의, 실험주의, 실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나열되는 게 아니라 해석되는 것은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거죠. 이론적 그런 프레임워크, 이론적 프레임워크, 이 컨스트럭티비즘이죠. 이거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메디컬 진단 뭐 이론이 있겠죠. 방법론이. 실험적 물리적인 뭐 방법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직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선행해서 만들었던. 자, 그 다음 categorical perception.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한 것이 category 됐다는 얘기예요. 범주화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사람이 범주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인식된 거를. 자, 무슨 말이냐. category observation 하는 것은, 자, 인지과학에서 온 개념인데, 그것은 categorical 개념인데, sensory input, sensory input이 들어오잖아요. sensory input이 들어오면 이 자체가 뭐예요? raw data예요. 이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그룹돼요. 이렇게 그룹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범주로 바뀌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후천적인 개념으로 근거를 해서.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징후를 봐요. 이 징후를 봤을 때 이 징후를, 아, 이것은 이 코플릭 스팟이야. 이거는 홍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진이야. 코플릭 스팟이라는 것으로 recognize,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이터고리 된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증상, 이 증상을 A라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는 다르게 보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보고, C라는 사람은 다르게 보고, 뭐 모기가 물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마귀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코플릭 스팟이라고 홍역의 하나의 이런 반점이다라고 사람이 레커그나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된 거예요? 그렇죠. 배워진 개념의 근거, 즉 사전 지식의 근거, 즉 백그라운드 knowledge에 관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해석이 interpret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 theoretical framework에 의해서 이 증상이 해석된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여러분 도움을 주려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범주화를 시켰어요. 명제를. 이게 양에 관한 것이냐, 질에 관한 것이냐, 관계에 관한 것이냐, 양태에 관한 것이냐, 네 가지로 먼저 나누고 각각 세 가지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일성을 말하는 거냐, 하나, 단일성을 말이야. 많은 다수성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 전체로 봐서 전체성으로 이 전체성 whole 또 whole로 본 거냐.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분 분리냐 통합이냐 연결이냐 제가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통합이고 연결이거든요. 이 단일성, 분리냐, individuality거든요. oneness 이해되셨나요? whole 전체 제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얼리티 현실성이죠. 그래서 존재한 것에 관한 것이죠. it is죠. 부정형 not denial이죠. 없는 거 이렇게 it is not. 그다음 제한성이 있는 거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존재와 부존재 사이의 경계 부분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좀 어렵죠. 내재와 존속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roperty가 자, 여기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그 물체의 색깔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인과 의존,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라가는 거죠. 뭐 원인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뭐예요? 상호. 자, reciprocal 보이시나요? reciprocal 엄청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reciprocal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interaction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관계, 요 mutual 이게 다 칸트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칸트에서 나온 것에서 여러분에게 그 대조의 개념화 시켜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제가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게 여기를 많이 참고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렇죠? 어떤 것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다음에 존재와 비존재, 존재와 비존재. 그 다음에 필연성과 우연성,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캐리터고리 한 거. 이 캐리터고리 했던 것은 개념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냥 캐리터고리로 뭐 범주인가 보다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범주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 세상의 명제를 이렇게 분류해서 개념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 개념화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empirical, 여기 뭐예요? 경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 어떤 관점을 방어하냐면 자, conceptual한 경험이라는 것은 low sensory data라는 거예요. 자, 해석이 없는 low sensory data 여기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거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unconceptual inference는 그럼 뭐냐? 합의가 있어요. 현대 철학에서 합의가 있어요. 어떤 합의냐?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이 증거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항상 매개돼요. 뭐에 의해서? 이론. 이게 중요한 거지. 이론. 자, 방법론. 그 다음에 학문적인 그런 사전 지식들이 바로 매개가 되어야만이 이 실험적인 것에서 이 evidence, 진리로,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또 이 유명한 사람, 한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론이 탑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찰이 있으면, 관찰 데이터가 있으면 이 관찰 데이터를 해석할 때 여기에서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보는 거, 요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자, 이 보는 것들이 범주화 되는 거예요. 범주화. 이게 뭐뭐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범주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데 이 관찰이라는 것은 바로 로우 관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로우 데이터요. 로우 데이터. 자, observation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observation이라는 것은 로우 데이터로서의 observation이 있고 evidence로의 observation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는 것은 뭐뭐로서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범주화 시켜줘요. 무언가를 증거로서 여기는 거, 무언가를 증거로서 범주화하는 것이 observation인 거예요. 이게 evidence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범주화 시키는 겁니다. 범주화. 이거 어렵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쿤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자, 사전 지식이 과학적인 observation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만든다는 것은 이제 쿤의 개념이에요. 이 패러다임, 이게 뭐죠? 구조죠, 구조. 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적인 혁명은 바로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구조에서 뭔가를 파악한다는 거죠. 자, 셀러스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뭘 강조하고 있냐? 자, categorize, 범주화시킨다, 개념화시킨다는 이 observation이 뭐다? 증거다. 이게 바로 셀러가 비판한 건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믿는 거죠. 아무 증거 없이 믿는 거. 이거 미신이죠. 미신. 주어진 것을 미신으로 믿는 것을 비판한 사람인데 이 개념화된 옵저베이션이야말로 로우 센서리 데이터가 증거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로우 센서리 데이터는 로우 센서리 데이터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컨셉슈얼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개념적인 매개,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 그렇죠. 선행 연구, 그렇죠. 백그라운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는 증거가 안 돼. 그거 있으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로우 센서리 데이터가. 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데니한테 수업받기를 잘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페이지아니즘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는 뭘, 증거가 의존해요. 뭐를? 사전 확률. 우리 생각나십니까? P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이런 사전 지식에 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것은 베이지안 접근법 있잖아요. 베이지안 확률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한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베이지안이. 그 증거는 믿음을 업데이트해요. 뭐를 근거로 해서? 사전 확률에 의해서. 사전 확률에 의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B라는 조건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이 A라는 확률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사후 확률이잖아요. 여기 posterior 사후 확률이잖아요. 거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뭡니까? 자, prior. 이게 사전 A라는 것이 이전하는 이건 사전 확률이잖아요. 사전 확률. 생각나십니까? 이 prior 사전 확률. 이해되시나요? 이 사전 확률, 이 PB 사전 확률이잖아요. 이 확률이 들어가 곱해져서 사후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후 확률이라는 것은 증거인데 이 증거라는 것은 사전 지식이 곱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해되셔요? 많이 보신 거죠, 여러분? 확률에서 시험 100% 나오죠. 자, 증거라는 것은 컨텍스추얼, 맥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은 단지 옵저베이션이 단지 돼요.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어떨 때 되는 거예요? 해석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래서 구조에 의해서, 뭐 백그라운드 사전 지식이나 이런 캐이터고리에 의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론이 탑재가 된 옵저베이션이 돼. 그냥 옵저베이션이 되면 안 돼. 이론이 탑재돼야 돼. 그게 뭐냐? 보는 것이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전에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과학적인 이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해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옵저베이션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나이브한 이 경험주의. 나이브한 경험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로우 센서리 데이터로만은 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로우 센서리 데이터로만은. 자, 경험적인 그런 과학에서는. 그 다음에 해석이 본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그냥 반점이다. 아이고, 목이 많이 물렸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건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걸 뭘로 본다? 그렇죠. 홍역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걸 또 왜 가져왔냐? 센서리 인풋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다? 그렇죠. 로우 데이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텐션을 했어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숏 메모리로 들어가요. 워킹 메모리로. 그래서 또 인코딩 들어가면 롱텀 메모리에 들어오는데 잘 들으세요. 롱텀 메모리에서 다시 숏텀 메모리 오는 것을 리트리비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 중에서도 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어텐드를 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또 그리고 어텐션 하지 않은 건 사라져. 이번에는 리허설을 여기서 계속 자주 반복이 안 일어나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롱텀에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 자, 이해되시죠? 요 인코딩이라는 개념 요 이해하셔야 돼요. 요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에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인코딩이 이런 개념입니다. 센서리 메모리가 어텐션이 돼서 숏텀으로 들어가는 거. 숏텀에서 롱텀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코딩. 리트리비얼인 것은 롱텀 메모리에서 숏텀으로 가는 거고 숏텀에서 계속해서 리허설, 메인테인 리허설이 있어야만이 계속 반복이 돼야만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자,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텐션 개념도 이해하셨죠? 지금 리허설도 이해하셨고 자, 됐습니다. 센서리 인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다? 로우 데이터예요. 로우 데이터. 자, 그 다음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너무 강력하죠.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observation이 증거이다 혹은 아니다. 자, observation이라는 것이 자, 증거, evidence가 아니다. 여기는 evidence이다. 사실이다. 증거이다 라는 것은 이곳은 바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있어요. 뭐에? 그 사람, 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자, 하나의 관찰, 그래서 점이라고 해봅시다. 아까 우리 홍역점인지 모기점인지, 모기 물려서 생긴 점인지, 이 관찰이 증거, 사실, 진리가 될지 안 될지는 한 사람에게 있어 안 될지는 그 사람이, 자, bring은 뭐예요? 타동사잖아요. 여기가 원래 what이 있었죠. 여기 what. 자, thing, 어떤 것이 테이블로 와야 돼요. 테이블로 가져와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용어로? 무슨 용어에? 무슨 용어로? 그렇죠. 백그라운드 지식의 용어로. 백그라운드 지식에 의해서만이 백그라운드 지식, 사전 지식,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의 그러한 관점, 그러한 용어나 관점에서만이 그 테이블로 데리고 오는 것에 굉장히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여기서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있으면 증거가 되고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없으면 증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whether 나와가지고 이게 depend on 나왔다.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 존재냐 존재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배웠죠. 칸트에서 배웠죠. 뭘 배웠어요? 존재와 비존재 배웠잖아요. 존재와 비존재.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11번에 있었던가? 아까 제가 기억에 11번 같은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왔잖아요. 존재와 비존재. 이게 나왔죠? 예,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거의 이 모든 문장이 이게 다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공부가 얕아서 다 적용은 못 해드리고요. 자, 봅시다. 이 피직션, 이건 의사죠. 내과 의사인데 이 내과 의사는 사전 지식이 있고 트레이닝 훈련을 충분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전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해됐었어요? 이 관찰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하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지식이 있어야 관찰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나 같은 사람은 모기가 물린 것으로 보는데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나는 모기인데 의사가 봤을 때는 백그라운드 지식에 있어서 그거는 홍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플릭 스팟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카플릭 스팟. 이 피직션, 이 내과 의사는 그 아까 우리 봤던 점이 카플릭 스팟을 보고 뭐라고 해요? 카플릭 스팟으로 이 사람은 분류할 수 있고 개념화 시킨 거죠. 그럼으로써 증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녀의 생각해. 어떤 생각이에요? 그 환자는 걸렸다. 이 measles, 이 홍역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피직션이라는 것은 observation이 뭐가 되는 거예요? evidence가 되는 거예요.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합시다. 이 증거 이쪽을 얘기한 거죠. 자, come down with, 자, 카플릭스 바튼 홍역의 진단 근거가 되는 커플릭 반점이고요. 미즐즈 홍역이고, 병에 걸리다, 감기나 독감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다. begin to suffer from or show symptom. 자, 병의 증상이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다 할 때 catch 씁니다. 그 다음에 sick, get sick, get disease, contract, 요거 나오면 어려워요. 병에 걸리다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병에 걸리다, go down with, 이것도 병에 걸리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여기 나가 왜 나왔겠습니까? 나. 이거는 뭐예요? 위에서 말한, 그렇죠. 낫의 개념이죠. 낫. observation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 나는 뭐예요? 비전문가죠. 비전문가는 같은 스팟을 봤어요. 봤지만 나 비전문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 스팟을, 아까 우리 봤죠? 스팟을 뭘로, 그러니까 카플릭 스팟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문성.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백그라운드 난리제, 선행연구, 그죠? 배경지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학적 징후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위에 이 사람은 의학적 징후로 인식하는데 우리는 의학적 징후로 못하죠. 왜?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문가의 인식이 있는 거죠. 전문가의 개념, 스키마가 있는 거죠. 컨셉추얼 스키마가 있는 거죠. 전문가가 보면 observation이 evidence가 되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우리는 단지 뭐가 돼요? 우리는 단지 비주얼 데이터가 돼버려요. 비주얼 데이터, 이 로우 데이터가 돼버리잖아요. 로우 데이터가. 우리는 단지 로우 데이터인데 그 사람들은 컨셉츄얼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 거죠. 아, 강의 진짜 잘하죠, 여러분. 정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 데이가 뭡니까? 그 스팟이죠, 스팟. 그 스팟들은 증거가 안 되죠.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왜요? 그 스팟은 어때요? 뭘 제공하잖아요? 나에게. 그렇죠. 근거, 요 근거, 요 꼭 근거로 해석해야 돼요. 근거. 좋은 근거를 주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자, 어땠을 때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지금 뭘 만났나요? 미즐이라는 그 홍역이라는 케이스를 직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나한테 주지 못하잖아요.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 미즐, 홍역이라는 사례를 만났는데 그것이 홍역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아주 good reason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스팟은 나에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학적 의미로 나는 해석을 못 하는 거고, 비전문가는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걸 봤지만, 전문 지식이 있으면 이거를 뭘로 봐요? 그 현상을. 그렇죠. 커플릭으로 보죠. 이 에비던스로 보죠. 커플릭 스팟으로 보잖아요. 그게 해석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증거는 단순히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증거는 관찰이 아니에요. 자, observation이 증거인가요? evidence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전 지식.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베이지안 베이즈 확률론에서 사전 확률 생각나십니까? 사전 확률이 곱해져야 사후 확률이 되고 사전 확률이 영향을 미쳐서 사후 확률이 된다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유일한 observation 하는 거. 유일한 관찰. 뭘로 보여주는 이것저것이 뭐예요? as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으로, 이런 분류, 캐터고리죠. 정확히 얘기하면. 캐터고리. 이런 범주로 들어갈까, 저런 범주로 들어갈까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관찰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주장이나 가설에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그 가설을 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의 분류, 개념화, 캐터고리가 된 관찰 증거만이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혹은 저런 개념이 있어서 이 그 가설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찰을 증거로 작용하려면 특정 범주나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특정 맥락과 가설이 뭘로?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옵저베이션은 충분하지 않고 이론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쿤에서 얘기했죠. 쿤의 패러다임. 그 다음 우리가 한슨 관찰 이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주관성을. 과학적 관찰이라는 것은, 자, 과학적 관찰이라는 것은 완전 객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죠.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another way.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또 다른 방식. 동일한 그 요점, 위에서 말했던 이렇게 동일한 요점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바로 바로 뒤에 거인데, 자, 센서리, 이번에는 뭘로 해요? cognitive psychology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요거 봤죠, 이렇게. 자, 센서리 스티뮬러의 과정 동안이 있어야죠. 센서리 스티뮬리만 있으면 안 돼. 이거 과정이 있는 동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있어야 되죠. 이거에 대한 과정, 해석이 있는 동안에 자,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요거 와서 자동적으로 어텐션이 일어나고 워킹 메모리 들어갔죠. 자동적으로 자, bring to bear. 원래 자 보세요. bring 다음에 a to bear.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 bring to bear는 일단 bear라는 뜻은 책임을 지다, 견디다, 낳다, 결실을 맺다, 참다, 견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carry, support, endure, tolerance, 낳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죠. 뭘 맺다, 열매를 맞다. 근데 bring to bear에서 bear는 적용하다 이 뜻이에요. 적용하다. 적용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적용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센서리의 스티뮬레, 이거 로우 데이터죠. 센서리 스티뮬리의 과정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다양한 캐릭터고리나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동일한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된다. 자동적으로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이렇게 센서리 나오고 워킹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캐릭터고리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자동적으로 브릭 투 베어 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 그래서 apply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자극을 자동적으로 범주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인지적, 아까 말씀드렸죠. cognitive, psychological 말씀드린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과학의 범주와 이론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감각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찰이 단순한 감각 입력이 아니에요. 관찰은 단순한 감각 입력이 아니고 과학에서는 이 감각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범주를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항상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범주화된 관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화된 관찰이라는 것이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면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세션인데요. 이제 양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자, 몇몇 또 과학자들은 주장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감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 개념화를 시키면 너무 오버해서 지적화하는 거 아니야? 증거를 너무 오버해서 너무 오버해서 지적화하는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 아마도 우리에게는, 자, 경험주의 과학에 있어서는, 컨셉추얼 경험, 이거는 컨셉화하지 않는 경험은 거의 정말로 역할을 못한다, 증거로서. 지금 이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현실의 과학에서는 그 순수한 경험이 아니라 해석된 자료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경험과학에서 특히 원시적 감각, 비개념화된 경험은 원시적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교하게 경험주의죠.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는 항상 이론적, 개념적인 틀에 통해서 해석돼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개념화된 경험주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되지 않고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증거는 언제나 해석되고 분류된 관찰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너무 좋은 거여가지고 제가 힘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념적 이해보다 감각적인 경험? 이거 아니죠. 너무 쉽죠. 동일한 관찰 결과 반복이라는 단어에서 멈춰야죠. 증거로서 이거 반복이 안 나왔죠. 어느 단어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느 단어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컨셉, 개념, 즉 제너럴 나운. 이 제너럴 나운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너럴 나운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꺼내 볼 수 있어야 돼. 개인의 관찰 벌써 틀렸죠. 집단적 합의예요. 합의라는 단어가 없죠. 관찰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를 빼죠. 얼른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주관성 얘기를 왜 넣었냐면 A라는 사람이 해석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해석이 다른 것이 이 둘과의 배경적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개념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됐나요? 근데 이걸 이제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죠. 주관적 요소가 답이 되려면 객관적인 요소라는 말이 위에 있어야죠. 자, 관찰이, observation이 계속 쭉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화됐을 때 이것이 캐릭터고리죠. 캐릭터고리 되었을 때 개념화, conceptualize가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 whether 나오고 depend on 나오면 존재냐, 부존재냐. 이거 꼭 존재냐, 부존재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in terms of 나오면 멈춰야죠.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용어로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C 나왔고, 여기서는 C as가 분류, 캐릭터고리의 개념이 좀 들어있어서 어려웠습니다. believe that, 동격, 그 다음 does, 여기에서는 캐릭터고리로 본 거죠. but, 그 다음에 C, 여기도 캐릭터고리, 또 다른 거 나오면
열거. 하나의 방식과 두 개의 방식 열거. 열거이면서 대조일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 다음에 does. 여기서는 열거만 했고 대조가 안 이루어졌어요. does. 그 다음에 however. 이거 여기서 보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개념. 자, 늘 general noun. 지금은 제가 general noun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관찰이 증거냐? 아니냐?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 그렇죠. 배경 지식에 달려 있다. 증거. 좋은 증거, 근거, 관찰이 되려면 이렇게 이것저것의 개념화, 범주화가 된 observation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마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냥 대충 막 하시니까 좀 걱정입니다. 가설 요건 잠깐 멈추시고 센서리 나왔을 때 어떤 느낌? 자, 로우 데이터의 느낌이 꼭 들어야 돼요. 아, 이런 강의 누가 하겠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케이터고리, 칸트의 12개의 케이터고리까지도 설명을 했죠. observation, 여기 나오면 경험주의과학은 reason, 이성 꼭 기억하셔야 되고, 관찰, observation 생각나시죠? 개념화, on이니까 not, 이거 not 보시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자, 대조. 자, 전문가, 비전문가, 증거가 되냐, 증거가 안 되냐. 그녀에게는 증거인데 나한테는 증거가 아니죠. categorize observation과 unconceptual 이 experience가 서로 반대 개념이죠. scientific, empirical, context와 naive observation 이거는 raw data죠. raw data.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범주화하지 않는. 자, 시노님. 자, 이거 비전문가죠. sensory stimulator고 경험이죠. unconceptualized한 경험이 되고, physician, 의사죠. 그 다음 전문가의 증거가 되고, 중요한 근거가 되고, background, categorize, conceptualize, categorize, observation, processing.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주제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지식. 증거를 해석하는데 백그라운드 지식의 역할. 컨셉추얼한 본성, 특징, 과학적인 증거의 컨셉추얼한 증거. on이에요. unconceptual한 자, 경험은 증거로서 실패하죠. 이 경험주의 철학에서, 과학에서. conceptualize라는 것은 뭐죠?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뭐가? 증거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되죠. low observation이죠. 이건 어때요? 충분하지 않죠. 어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